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각.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속에 빠진 대한민국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된 한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대통령 드러나면서 사주를 놓고도 대화가 오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속 정치라는 게 현실 가능한지, 정치와 무속이 공존했다. 당선이 될지.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시의원, 시장님도 구청장, 도의원, 국회의원, 당대표. 단체장 사모님이 보좌관들이 1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이 행위 하나만으로 무조건 당선. 천재를 노제도 지내줘야 돼. 신도들은 안 된다. 자기만 위해서 빌어라. 내 전화 받아라.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야. 더 큰 거를 줄게. 선물을 줄게. 무속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욕 나오는 짓이야. 요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 무속에 미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의 아내까지 무속 논란에 휩싸였고 작년 12월에 일어난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속 조언을 얻은 것까지 드러났는데 무속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 큰 사건의 중심에 무당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에게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직 군인이 수십 차례 조언을 얻고 또 운명까지 맡겼다는 사실을 해당 무당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혔잖아요. 그 모습에 사실 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군인인 당사자가 무당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도 있고 사주 전문가란 소리도 있던데 무당의 입장에서 볼 때 놀랍고 황당하더라고요. 미친 거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줬길래 무속에 빠지냐, 원하는 건 다 이뤄주냐 하면서 엘리트들이 무속에 빠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속 정치라는 게 현실 가능한지 저희가 현직 무당으로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에 빠진 대한민국, 첫 번째는 정치인과 무당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군산의 무속인을 수십 차례 찾아 사주를 캐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뉴스를 봐도 놀랍지 않은 게 실제로 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저희 같은 무당을 많이 찾아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에 계신 분이 찾아왔었는데 그 길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자기가 정년까지 뭐 감사 같은 거 안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선거에 이렇게 나가면서 당선이 될지 근데 그분의 임기 정도까지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주팔자 정도? 선생님들 말씀대로 보통은 선거 전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특정 지역의 구청장,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원래는 여당의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인데 이번에 이쪽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선거가 그렇죠. 자기가 지금 걸었던 그 줄이 여기가 돼야 맞아요. 자기가 되는데 맞아요. 만약에 반대표가 나오면 자기 인생이 뒤틀린다. 그렇지. 제일 큰 거는 당선이 되려나 되는가.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속인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시의장, 시의원, 시장님도 또 잠깐 해준 적이 있었는데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련이 붙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취약점은 뭔지 나는 어떤 걸 내세워야 될런지 맞아요. 100% 되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무슨 방법이 있는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러 오죠. 그런데 대통령도 영부인이 더 무속에 심취해 있고 국무총리의 아내도 무속 전문가 수준이라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가족이나 그 관계자가 이 무당을 찾는 일이 실제로도 있는 일인데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선생님? 정말 전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분들도 고집이 세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면 자기 소신을 너무 말하니까 맞아요. 사실 아무래도 얼굴이 있고 알려지신 분들이 그렇죠. 점집을 왕래를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꺼려하고 근데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이런 무속계통에 빠진다라는 게 이슈가 너무 크고 작게 터지다 보니까 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모님들이 대신해서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고 직원들이 오시는 경우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가도 되느냐? 그렇지. 예, 바로 이 사람이랑 나랑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인들이 직접 보는 경우는 지방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오시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진짜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편에 이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 때문에 잘 참석을 안 하시고 안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관이나 뭐 비서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인과 공직자가 무당을 찾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일에 무당을 찾아 택일을 받는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나라에 국무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국무는 사실 대놓고 우리가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서 정말 그러면 나라의 제사를 기우제를 지내고. 그쵸 기우제 같은 기우제를 거를 또 지냈죠. 당담하기도 했고 천제를 올렸잖아요. 그쵸 뭐 천제도 올리고 막 기우제, 도당제, 뭐 물제, 수제 엄청 뭐 많이 지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속과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궁합이 섞여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 근데 너무 뗄 나쁘다고 수가 자꾸 뉴스에 이렇게 내는 건 좀 나는 좀 불만이야.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왜 나는 그런 이거 게. 좀 너무 좀 그렇다고 그래 봐요. 정치인과 공직자의 욕망 때문에 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 그 마지막 원인을 무속에서 찾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식을 준비하는데 이 정치인, 뭐 공직자 이분들을 위해서 무당이 진행하는 의식은 혹시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군의 군수님인데 신당으로 못 오시니까 차 속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구슬했는데 일반인 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조상님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단지 다른 의식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 혹시 누가 볼까봐 약점을 잡히면 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와서 대신 절해주시고 와이프도 못 오고 좀 먼 친척분이 와서 대신 이제 선거 때문에 절해주시고 그러고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1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해드려요. 그분들이 뭐 구설에 올리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제 해드리는 뭐 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식이 좀 더 다르게 더 해드린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의식을 다르게 해주는 게 있다면 일반인들이 좀 불만이 되지 않을까? 왜 특별하게 해줘야 돼? 근데 어차피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는 같은데 이제 공직자나 정치인은 이제 나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운을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조상 일을 할 때 정말 나라밥을 먹었던 관록 있는 그런 조상님들을 대우를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2년 전부터 인연이 돼야 돼. 미리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미리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꼭 천제를 지내줬었어요. 네, 왜냐면 하늘을 열어서 어쩌다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나라밥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꼭 천제 의식과 조상 의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노제도 지내줘야 돼요. 꼭 노제를 길에서 가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중굿을 꼭 같이 겸해서 해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꾼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운마지를 가던 제수구슬을 가던 대감님 한 분을 놀아드려도 나라 대감님을 놀아드리고 그렇죠. 장군님 한 분을 놀아드려도 나라 장군님을 놀아드리고 나라의 사직이나 관직을 관장하는 그런 신령님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놀아드리면서 관운을 최대한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굿거리를 계획적으로 조금 그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 의식을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죠. 정치인과 공직자의 의식을 진행할 땐 당사자는 물론 대신 의뢰한 사람 그리고 무당까지 모두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정치인과 공직자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또 무당이 조심해야 될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조심.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무당이 주의해야 될 점도 말조심. 맞아요. 네, 무속인이 만약 그분의 점을 쳤더라도 제 생각에는 뭘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무당을 믿고 와서 자기 사생활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당을 입이 무거워야 돼요. 맞아요. 예, 어제 왔던 사람도 오늘 오면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저는 무당은 정말 그런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무속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무속인들이 잘못 지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닐까.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누구 여기서 점 봤다라는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 그걸 왜 그래 떠들고 다니냐고.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이게 좀 스펙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제일 큰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구슬 하든 비방을 하든 주술을 하든 이 행위 하나만으로 무조건 당선, 무조건 공천, 무조건 합격. 이런 욕심 자체는 좀 비워놓고 무당에게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당 역시 조금 마찬가지예요. 정치자가 나한테 구슬 의뢰했다? 일반 사람들보다 금액 더 부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니까 대들보 있게 크게 굿하자. 막말로 무당 역시 정치인 상대할 때 돈벌이 수단으로 스스로가 욕심을 많이 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래서 정치인 상대로 구슬하든 일반인 상대로 구슬하든 저희 역시 그 굿의 맥락이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금전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문제가 안 될 만한 그런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해줬다면 사실 욕 먹을 일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조심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당이 뭐 정치인을 구술해서 공직자를 구술해서 더 잘하고 더 주의할 점이라고 특별하게 할 거는 없지만 모든 게 삼박자는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무당의 기운과 이 사례자의 절실함과 신의 저 주시는 기운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무당도 성보를 드릴 수가 있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성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우리 무당인과 의뢰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성보를 하실 수 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철 모를 때였어요. 정말 이 무속판에 잘 모를 때 단체장 선거를 나가시는데 500만 원이란 돈을 받고 선생님들을 많이 불러놓고 이제 제를 지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나온 공수가 재선까지도 당선을 시켜줄게라고 나온 거예요. 진짜 그분이 재선까지도 하고 구설 뭐 이런 거 없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너희 신당에 뭐 큰 거라도 올리라 하고 뭐 이렇게 큰 돈을 받았어야지 왜 신에서 줬는데 노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당에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적어서 할머니가 서운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소소하고 적더라도 정성이어서 당선시켜준 거다. 그럼요. 그러니 신에서는 더 큰 거를 줄게, 너한테 선물을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뭐가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욕심은 화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정치인 왔어, 국회의원 왔어,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보면 맞아요. 그냥 똑같이 중생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었는데요. 와, 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앞서 언급했던 전직 군인이 무당에게 뭐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등 무례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정치인에게 선 넘는 요구를 혹시 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신당을 1년 동안 자기만 보고 빌을 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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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이 신당 운영하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맞아요. 자기만 위해서 빌어라. 자기는 일부러 애동만 찾아왔대요. 영이 맑아서.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된대요. 아, 그럼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고 처음엔 받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거를 보더니 그분 다시 오시라고 해서 저희 엄마가 그 돈 돌려드리고, 우리 애는 이제 막 시작이라 잘 모르고 이래서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 그 뒤에도 모 단체장 사모님이 축원장을 자기네 것만 들고 다니래요. 자기네는 그렇게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성부를 받으니까 다른 손님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부정타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그거 자기네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네요 하고 보냈죠. 저는 이 얘기를 애동 때 들었으면 참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애동 때가 아니라 최근이에요. 근데 저는 뭐 1년 동안 자기만 빌어줘라, 나만 빌어줘라 한 게 1년 동안 나한테 초를 킨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자기 초를 키라는 소리가 아니더만. 그럼. 다른 신도 받지 말고. 받지 말고 나만 손님도 다른 받지 손- 말라는 네, 거야. 손님 그것도 하지 받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봐라.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나에 대해서만 기도를 내 것만 해줘라. 해라, 이거야. 신당에서도 나에 대한 맞아요. 기도만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 건데, 안 된다. 내가 손님은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안 볼 수 있다. 신규 예약 안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말한 1년 동안만. 근데 신도들은 안 된다. 그렇지. 신도들은 이때까지 오던 신도가 그쵸.
내가 15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래도 손님들을 상대하고 큰 손님, 작은 손님, 큰 단골, 작은 단골 만들어가지고 강명 진짜 가가오 자손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이 신도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의 요구 그것도 10년도 아니라 100년도 아니라 1년 하나 때문에 신도들을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고 딱 냉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몇 시가 상관없든 내 전화 받아라. 몇 시가 맞아요. 상관없든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이걸 하니까 사람 미쳐버려요. 내가 오늘은 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속옷 색깔이 나랑 맞느냐 피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스타일 입고 가야 그 사람이랑 맞을까 오늘의 일진에 어떤 게 맞는가 나만의 전속 개인 비서가 돼서 모든 걸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절대 우리 무당들은 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윤 선생님 말처럼 욕 나오는 짓이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은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나만 빌어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 안 빌어줄 것 같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자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밥을 먹자 하는지 모르겠어. 밥 사주겠다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겠다고. 아니 왜 밥 먹으러 나가면 1대1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요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미인이라서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친절로다가 베푸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혹시나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간다면 무당이나 신녀에게 예의를 갖춰서 맞습니다.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성부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요즘 보도되는 뉴스가 진짜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순수한 무속 행위가 아니라 무속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건데 이건 뭐 연예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에 빠진 대한민국 두 번째는 연예인과 무당입니다. 다음 주 연예인 되게 하고 싶은가 보네. 사주 보시고 단명한다 그래서 아들이 망신살에 관제구설이 들어가. 주요한 회사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트를 받아 채용 면접 등에 이행해온 대해서도 무속인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속 계약 부분에 대한 외국은 어디로 가라? 데뷔 날짜도 찍어주고 타이틀로가 뭘 할까? 나 몰라요. 연예인 DC 되죠.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굿당을 전체 다 빌렸다 하더라고요. 그 신들 다 도와주라고 해. 밤에만 몰래 찾아와서 무슨 해야 되나 신이 실려 노는 것 마냥 몸이 아프다든가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신기니까.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선생님 애 낳고 싶어요. 사생팬처럼 무속에 대한 열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당이 뭐 어쨌네.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